중국에서 지금 제일 핫한 테마가 뭐냐 그러면 저는 상반기는 소비로 보고 이제 결국에 연간으로 보면 중국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같은 중국 정부가 그냥 우리는 할 거야. 누가 싫어해도 우리는 그냥 밀어붙여서 할 거라고 할 수 있는 쉬운 산업이 이제 자율주행인데 네. 예전에 전기차 생각이 좀 납니다. 또 중국의 플라잉카나 지금 AU 그러니까 저공 경제로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이제 비행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좀 많이 지켜보고 있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당연히 중국이 단가는 안 나오겠지만 네, 그럼 계속해서 이 중국 정부에서 내수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이 지금 시장에서 볼 때는 가장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부동산이 살아나 버리면 뭐 중국에 대한 걱정은 뭐 반 이상이 없어지겠죠. 근데 중국은 이제 크게 보면 동북아시아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일본 이런 데서 이제 경험을 다 나름대로 답습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그게 꼭 저출산의 문제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여러 가지의 이 부작용들을 부동산에서 본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의 길을 갈 수도 없고 부동산을 가지고 부양을 하기도 이제 어렵다는 걸 정해놨기 때문에 내수 부양의 길이 항상 그 좀 험난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을 꼭 비웃기만 하긴 좀 그런 건 뭐냐면 탈부동산 없이는 전체적인 장기 집권이나 장기적인 어떤 그림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셔야 될 중국의 소비 부양책들은 분야의 대표 기업의 수혜로 보셔야지 중국의 갑자기 소비가 막 우리나라 치면 명동에 와서 예전에 요커들이 옛날 같은 소비를 하거나 명품 소비를 하거나 유럽의 명품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계기가 전혀 아니고요. 중국의 대중 소비나 화장품, 의류, 전자상거래 같은 필수 소비재거나 아니면 중국이 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는 중국이 주도하는 중국의 전기차 대표 기업이거나 가전 기업들을 보시는 전략으로 제가 복선을 깔고 말씀을 드리면 올해 3월 5일에 있을 전인대에서부터 이제 금액 조달을 새로 하게 되는 금액이 대충 GDP에서 한 4에서 한 4%대 정도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이제 쓸 것이냐라고 본다면 네. 첫 번째는 올해도 최우선 순위가 이구안신이라고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그 내구재에 대해서 교체 지원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전이나 중국의 전기차, 뭐 BYD나 이런 샤오펑 같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인데 올해 이 그 한도 예산을 2배로 증액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중국이 전기차나 가전 그리고 올해는 또 특별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PC에 대해서 지원금이 2배로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돈 집행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중국이 올해 좀 안 하던 행동을 좀 할 거라고 보는 게 또 2가지가 있습니다. 소비 부양 쪽인데요. 하나는 그 특별 계층에 대해서 지원금을 되게 짜게 가져갔던 국가였습니다. 미국식의 그 부양을 나름대로는 본인들은 안 하겠다. 그거는 뭔가 모럴해져 두고 우리는 그냥 무작정 그러기보다는 기업을 키워서 기업이 임금을 주고 좋은 고용을 할 거야 라는 마음은 먹었지만 그건 잘 안 됐고 아무튼 중국이 조금 그런 직접 소비 지원금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올해 처음으로 중국이 소득 하위층 또 극빈층 또 그 이상을 넘어서 이제 뭐 2자녀 가구 혹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금을 뭐 하나로 치면 한 30에서 50만 원 안 하던 걸 할 거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구안신이라는 가전이나 전기차 보조금에서 재미를 좀 받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부만 돈이 있으니까 중앙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비내구재 쪽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공연, 외식, 영화 이런 쪽의 서비스 영역에 쿠폰 형태의 지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중국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요 몇 년 동안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소비 침체고 왜 그럼 소비 부양을 안 하느냐라고 이제 현지에 가서 물어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2가지인데 하나 이제 기업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돈을 줘도 또 예금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쓰지 않고. 네, 쿠폰을 되팔지언정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심리를 바꾸거나 뭔가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 했었는데 이제는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안 쓸 수도 없고 쿠폰이나 이런 거를 해보겠다는 게 올해 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를 그러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숫자로 제가 조금 비율을 드리면 작년 재작년에 중국의 소매 판매 그 증가율은 2~3%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주장하는 성장률 5%보다 반토막이 난 소비 성장이 2~3%밖에 안 나왔는데요. 올해와 내년에 보는 저희의 중국의 소비 예측은 4.5에서 5.5% 혹은 6%. 그러니까
베이스가 낮던 기저가 낮아진 2, 3%대에서 2배가 오르는 거고 리오프닝 전 혹은 뭐 우한 사태 전이었던 2018, 19년에는 중국 소매 판매가 8, 9%씩 했으니까 그때랑 비교할 때는 여전히 낮은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그런 점진적인 소비 확대에 관련된 부양책들을 올해 상반기에 좀 주목하시기를 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 중국 내부에서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아무리 분위기를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좀 그런 침체된 분위기가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게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시장에서 지금 보는 시각은 여전히 뭐 저희가 채권 시장을 보던 장기 금리를 보던 계속적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 주식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여전히 조금 회의적이거나 여전히 좀 반신반의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먼저 유난을 떨고 설레발을 칠 수 있어서 먼저 반영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가계나 그 소비 심리는 여전히 침체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시각은 뭐냐면 일단 그 중에 핵심이었던 부동산 가격이 일단 바닥 확인을 하는 시점이 거의 와 있고 계속 정부가 몇 년 동안은 정신승리처럼 혹은 세뇌처럼 약간의 선전 프로파간다 형태로 이제 주입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먹혔죠.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조금 달라지는 거는 직접 지출이나 중앙정부가 늘린다는 가정하에서는 조금씩 탈출을 한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중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10월 달에 좀 급등은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 소비 심리는 여전히 좀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 있고 중국 정부의 정책도 기대는 꽤 하기 시작을 했지만 요 몇 달밖에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가 입증을 좀 해야 될 차례가 된 게 이번 상반기의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2025년 중국의 전략을 조금 키워드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키워드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 중국의 그 방어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하는 근거는 어쨌건 재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꼭 뉴스에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건데 중국 금리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막 몇 년 동안 미국의 CPI를 보고 미국의 금리를 보고 국채 금리를 봤는데 사실 중국 국채 금리가 지금 몇 프로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되게 놀랍게도 지금 최근에 2%가 깨져서 1%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나 중국에서 그나마 장기물인 30년물 금리는 본인들 성장률이 5%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2%대를 깨지면서 전형적인 일본의 모습으로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발라내셔야 되니까 좀 제거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돈이 너무 은행에 많이 쌓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굴리려면 이제 투자할 만한 마땅한 상품이 없다 보니까 고정금리를 잘 주는 게 결국에 국채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쏠림이 심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다만 중국 뉴스를 꼭 보실 때 이거는 주식을 계속 가져가기엔 좀 위험하다고 보실 수 있는 게 결국에 장기 금리의 추가적인 하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중국이 아마 뉴스가 많이 나올 텐데 중국 장기 금리가 지금 바닥권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중국을 투자하면서 미국을 체크하면서 보실 때 중국 축이 더 무너지는 가정은 장기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뉴스를 보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아쉽게도 국내 증시는 장기 금리가 더 내려갈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더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워드가 추가적으로 있다면 결국에는 올해는 소비와 이제 국산화가 될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국산화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드리면 네. 중국에서 지금 제일 핫한 테마가 뭐냐 그러면 저는 상반기는 소비로 보고 이제 결국에 연간으로 보면 중국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같은 중국 정부가 그냥 우리는 할 거야. 우리는 그냥 뭐 누가 싫어해도 우리는 그냥 밀어붙여서 할 거라고 할 수 있는 쉬운 산업이 이제 자율주행인데 네. 예전에 전기차 생각이 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딱 중국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한다고 하면 딱 한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좀 아쉽게도 화웨이가 상장이 안 돼 있어서 화웨이 같은 종목은 없습니다만 중국의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이 제일 주축인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의 플라잉카나 지금 AU 그러니까 저공 경제로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이제 비행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좀 많이 지켜보고 있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당연히 중국이 단가는 안 나오겠지만 지켜보는 테마 중에 하나고 무엇보다 중국의 또 방산이나 국방 이런 이제 지출이 늘면서 관련주들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몇 년째 특히
특히나 떨어지고 미국보다 지금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식들이 대부분은 이제 CSR 300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저희가 이제 포함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중국이 지금 주도하는 산업들은 단가가 안 나올 뿐이지 경쟁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나 이런 것들이 먼저 오르는 산업들 위주로 뭐 앞서 말씀드린 태양광이나 올해 배터리나 이런 산업을 보시듯이 중국의 이런 산업들도 좀 테마로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 관련된 분야는 좀 국산화에는 뭐 성공한다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안 이슈도 있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은 이제 약간 나쁘게 말하면 갈라파고스고 고립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본인들 포맷으로 가는 건데 지금 중국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중국이 작년에도 전기차는 중국 자체적인 내수로 제일 많이 팔았고요. 또 거기서 넘쳐나는 것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숫자는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아무리 회의적으로 봐도 그 제조업의 광기나 공급망에 대한 구축이나 가성비는 무시할 수가 없고 지금같이 가격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시대에서 완전히 뭐 현중이나 반중으로 그런 쪽으로 밀어내지 않는 이상 사실 중국 제조업이나 자본재 중간재들은 이제 단지 싸기만 한 게 아니고 싸고 괜찮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산업이라서 이제 밖으로 밀어내는 측면에서 이제 밖의 영향력이고 대부분 자율주행이나 뭐 플라잉카나 모든 거는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중국 주식이 리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나 애플처럼 그냥 글로벌 플레이어고 그냥 미국에서 1등이면 밖에서도 1등인 걸로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중국이 주력으로 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1등은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BYD, CATL 혹은 이제 내부적으로 또 이번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뭐 자율주행의 바이도나 이런 기업들의 경우는 그냥 그들 안에서의 먹거리고 그들 안에서 잘하는지를 먼저 보시고 밖으로도 나오는지를 보시는 게 다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글로벌 플레이어를 찾는 건 아니고 중국 내수 플레이어를 찾는다라고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제조업 외에 기술력, 뭐 첨단 산업에서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제가 뭐 종목 전문은 아니고 산업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이 최근에 해외로 수출하는 것들의 이제 글로벌 점유율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중국의 조선이라든지 범용 반도체라든지 또 아신 전기차 배터리 풍력 또 패널 쪽 디스플레이 LCD 중국이 소위 말해서 중국이 아닌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랑 싸운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약간 불공정한 게임들을 하고 뭐 어쨌건 간에 그들이 시장을 다 먹은 쪽에서 점유율이 나오는 거를 보면 여기에 기술도 있고 점유율도 가져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필이면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가 독일, 일본, 한국이 다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두 가지죠. 그러니까 미국이 막아줘서 유럽이 막아줘서 반사수해 보는 영역. 중국이 단가 하락이 멈춰서 이제는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영역. 이제 이런 쪽으로 나눠서 저희는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은 제가 뭐 세상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간재나 자본재, 기계, 전자 또 전기차 친환경 쪽에서는 거의 탑급까지 일단 가져가고 있고 여전히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영역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중국 경제랑 증시가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부분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이제 조금 도발적으로 얘기하면 중국 국내 증시의 반등의 조건 중에 중국 증시 반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후장대 산업 중에 철강, 화학, 정유 기존의 이제 전통 제조업의 경우는 중국 공급 과잉 때문에 진짜 숨막힐 지경이고 그들의 반덤핑과 그들의 이제 해외 덤핑 수출, 헐값 전략 이런 쪽에서 이제 이미 상당 부분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또 친환경 쪽이나 아까 말씀드린 테크 쪽도 중국 정부가 계속 아래쪽에서부터 지금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이런 대표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 회복 이런 것들이 경쟁 관점이 아니고 이제는 중국이 너무 주도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이쪽의 전략이 좀 바뀌는 것 측면에서 국내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보고 올해와 내년에 저는 중국 리스크가 조금 축소되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공급 과잉, 내수 침체, 그로 인한 밖으로 밀어내기가 의외로 지금 중국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보도하는 거가 나오는 현 시점이 오히려 저는 정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 중국이 조금씩 내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의 그 대표 플레이어들 1등 기업들의 주가도 이제 국내 선행 지표 측면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중국 소비가 좋아지면 뭐 국내 화장품이나 뭐 일반적인 소비재들의 경우는 수혜를 보는데 지금은 리스크고요.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국내 이런 그 중국 관련주들 또 이제 수요에 대한 어떤 수혜를 조금씩 가져갈 걸로 이제 전략 측면에서 예측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2025년 중국의 시장 전망이 좀 소비주를 끌어올리면서 이고환신에 대한 정책도 계속해서 시행해 네. 나가고 네. 또 중국 자체에서 국산화를 이루겠다. 이런 게 좀 더해졌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몇 년 동안 중국이 디플레이션이 심했고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는데 이제 올해와 내년 사이클은 내수 중심으로는 이제 가격들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자산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소비가 이제는 부작용에서 이제는 조금씩 선작용으로 갈랑말랑 하는 건데 아마 기업들의 체감은 좀 늦어지겠지만 주식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소비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서 관련 미국 주식도 꽤 있고 또 국내 중국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그런 또 후행적인 시각들을 좀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2025년 중국 시장의 전망을 좀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네, 일단 중국에 대한 그 전반적인 할인 그리고 외국인의 이탈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뭐 일부 중국 입장이라고 또 보실 수도 있고 네. 또 몇 년째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기우제 들이듯이 이렇게 중국 내수가 제발 좀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네. 일단 현재 중국의 정부의 입장은 좀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서 중국의 내수주 로테이션이나 내수 업종 중심으로 이제 회복하는 부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나 중국의 장기 금리 흐름들을 상반기에 유심히 보시면서 중국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조금 신중한 뭐 낙관까지는 아니고 신중한 관심 정도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머니네버슬립 하나증권 김경환 애널리스트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